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박근혜 씨로 호칭한 데 이어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박근혜 씨에게 묻습니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불렀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거죠. 바로 그 직책, 그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제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검찰총장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많아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더욱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입니다. yes 또는 no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문자 들어온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셀카여신 우리 자기 최신 대가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야권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야권이 각층의 분들이 모여갖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야권 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건데요. 공식 명칭은 좀 깁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정식 명칭입니다. 뭐가 문제가 많긴 많은가 보죠. 이렇게 이름도 긴 거 보니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네. 연석회의는 오늘 회의에서요. 특검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과 안철수 의원 측도 큰 틀에서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동 발의가 되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사시키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문제를 정기국회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적으로 많이 좀 밀리는 상황이죠. 또 하나의 장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애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측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특검 논의에 앞서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야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전 국민 연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정 정도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격렬합니다. 격렬하군요. 네네. 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야권 전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야권 연대 때문에 몇몇 선거에서 패배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여당에서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새누리당 최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이 신야권 연대로 포장된 신야합 연대를 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지난해에도 원탁회를 만들었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고 종북주의자인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만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은요. 안철수 의원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야권 연대에 나서는 모양새라면서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치고받을지 궁금한데 네. 이 범야권에는 통합진보당은 포함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배제됐습니다. 네. 네. 자, 통합진보당 역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태, 이게 이제 사실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재판이 시작됐죠? 예, 오늘 오후 2시에요. 수원지법대법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워낙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인지라 검찰에서는 8명의 공안부 검사들이 모두 재판에 참석했고요. 역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 그리고 변호인단 16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이런 여유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의 핵심 내용은 역시 내란 음모 혐의 입증 여부일 텐데요. 검찰은 아로는 실체가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 조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요. 우선 내란 음모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 그리고 주체의 조직성 등이 드러나야 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무엇보다 녹취록 등 일부 증거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피고인 변호인단 15명, 검사는 8명.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고인 측이 많네요. 네, 변호인 수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재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아주 밤새 예, 선착순으로 네. 주기 때문에요. 며칠간 밤을 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수단체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추첨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네네. 네.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로 가볼까요?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왜 또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죠? 예,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자를 앞두고요. 이전에 감사원장이 왜 사퇴했느냐 이런 걸 따지다가 보니까 엮길로 그렇군요. 이제 센 겁니다. 핵심일 수도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요. 장훈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양건 전 검사원장이 당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갈등설에 대해서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3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이들은 본인이 철회하거나 또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고 바로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장훈 교수를 검토해달라고 추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양건 전 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요. 4대강 감사를 포함해서 올해 초 발표한 감사들이 대부분 전임 이명박 정부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많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원장의 발언도 좀 눈에 띄기도 했었죠? 감사원장.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원장 내정자. 네.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다. 뭐 네. 이런 언급을 해갖고 또 일면에 크게 신문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19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범야권의 연석회의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 시민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는데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성균관대 사학과의 정현백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각계 연석회의를 가졌죠. 네.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그 시민 사회 여러분들, 종교계 여러 인사들이 모였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의 그 정당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몇 분 정도가 모이셨습니까? 오늘 연석회의에서는요? 오늘 그 원래 그 취지에 찬동하는 설명하신 분들이 100여 분인데요. 예. 오늘 5, 60분 정도 모였으니까 대단히 높은 참석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연석회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 그리고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회의다. 이렇게 네이밍이 붙여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다른 이슈들은 다루지 않고요. 네. 단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에 대한 그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11월 6일에 먼저 시민사회나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건 1987년의 민주화 이후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우리가 좀 확대된 연석회의에 개최를 해서 네. 사회 각계 원로뿐 아니라 정치계 주요 인사들이 호응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하는 의논을 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정당들에게 그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 네. 자, 1987년 이후에 최대 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늘 발족한 연석회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놨죠. 대선 불복, 정쟁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야합연대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예, 저는 우선 이러한 그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개입, 어제 KBS 뉴스 보니까 8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현상이라고 느끼고 이러한 대선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막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것을 개혁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 이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인사들이나 단체 대표들 어느 단체도 대선 불복 하야 이런 얘기는 꺼낸 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혹간 무슨 촛불 행사나 이런 데서 그런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지만 예. 저희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전혀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물타기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신야합연대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게 예. 처음에 시민사회 종교회의가 모일 때부터 예. 우리의 이 연석회의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이슈로 한정한다. 네. 그 외의 문제로는 확산하지 않는다는 걸 합의를 하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채로 문제의 방향을 잡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또한 신야권연대로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 위한 명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야합연대다. 이런 비판도 또 덧붙였어요. 그것도 좀 저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의 구성 자체가 사실상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방식의 조직의 구성이 아니고요. 예. 오늘의 연석회의는 연대기구나 조직이 아닙니다. 상설화된 연대기구나 조직이 아니고 예.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는 분들이 개인들이 참여한 모임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 참여한 개인분들 그 인사나 원로분들 중에서는 단체 대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100여 명에 참석한 분들은 전부 개인 단위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네. 신야연대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들은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신중하게 네. 상황을 좀 직시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한 대표분들,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네. 의원 측, 예. 이 측에서 특검법을 공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이명박 대통령 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 이 대선 개입의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현 정부가 이것을 은폐하고 네. 물타기를 하고 아무 일도 아닌 양 얘기하는 태도 예. 이런 건 문제는 이제는 그것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든가 예. 그리고 지금 어제부로 검찰청에서 심지어는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려고 하는 검사분을 중징계를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이르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 하에서 이러한 그 선거 개입 문제를 규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검을 통해서 우선 그 문제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특검법은 대단히 급하게 네. 진행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마땅한데 기다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중징계하는 과정을 보면서 검찰 동일체론인 이런 거 주장하지만은요. 그러한 대검찰청 내의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이나 그 위에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깊은 불신을 갖게 돼서 예. 더 이상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 사법기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실 이러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혹은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국가기관의 개입에 대한 그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특검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기보다는요. 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작업 자체가 그거보다 더 높은 정치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훼손되고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여태까지 특별검사 제도가 사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특별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저는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특검 제도도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효과적인 특검 제도의 활성화를 저희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검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검제를 도입해서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보면요.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이제 특검 도입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정 국정원장, 그리고 네.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도 한꺼번에 이렇게 촉구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거 개입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바로 이런 국민의 요구를 계속 은폐하고 축소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방해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책임도 저희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은폐, 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이런 과정에 협력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내 일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네. 전 여주지청장에 대한 예. 중징계라든지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요? 저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검찰 내부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무부가 자신들이 가진 고유한 독자적인 기능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외압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시민사회나 야권이 목소리를 내게 됐고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사건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러한 각 국가기구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에 찬 시각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는 빨리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빨리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거듭 말씀하셨는데 네. 자,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연석회의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요? 일단 저희는 각계각층으로 여기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시국 선언 운동을 확산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 온라인 민주주의 광장을 개설해서 이걸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특검법 도입과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할 것이고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하고 있는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즈나 유럽의 여러 신문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을 광범하게 알려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나가시겠다는 그런 작업이 대선 불복과 비춰지는 그런 행동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정말 힘겹게 이룩해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려고 하고요. 그것을 대선 불복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사라져가고 있는, 잃어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해온 5가지 성명서와 촛불 문화제나 등등에 해서 저희가 한 번도 대선 불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주장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표하는 글에 아무데도 들어있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이런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 정부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저희는 증거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 중인 그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검찰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렇죠. 네. 저는 검찰이 요번에 이 과정에서 국정원을 위시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입은 상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주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성균관대 사학과의 정현백 교수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라는 것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yes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2분을 뽑아서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 문제에 대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각각 모시고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찰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는데요.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 문제 어떻게 보는지 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두 분 법조계 쪽에 다른 시각을 가진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판사 출신이면서 시대정신의 대표이자 세종대 교수인 이재교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이제 감찰 결과를 내놨고 또 감찰 진행을 한 다음에 내놓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 감찰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이 감찰 결과 이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 정직 청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건 처음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지청장만 징계 청구를 하고 네. 조지검장,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네. 이 처음부터 구도가 이것은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윤 지청장은 스스로도 네. 이 검사장님 모시고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행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행했다는 말이 이제 내부 절차 같은 걸 무시하고 네.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였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건 이제 어떤 규칙이나 법을 위반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것이고 네. 이제 외압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 지검장은 외압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팀장도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의 얘기는 안 하고 네. 다만 이제 협조를 잘 안 해주고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떤 예. 외압 내지는 뭐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찰본부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 있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징계 청구를 안 할 수 도리가 없고 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예. 그 징계 청구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네. 감찰 과정 공정성 문제로 너무 접근하는 것은 네. 이 사건의 성격과는 좀 동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찰 과정에서 바로 외압이라는 그 핵심어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나름대로 뭐 찾았던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 내용을 보면은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이게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증거들은 모으고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지 어떤 없는 것을 새로 찾아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강제 수사권도 없고 감찰 그 절차라는 것이.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사실관계 새로 캐내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지요. 네. 예. 감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고 덧붙여 주셨는데. 예. 그래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감찰 그러면 검찰청에서 하니까 뭔가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감찰하면은 그냥 간단한가 보죠.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조사하는 게 아닌가 보죠. 이제 수사라는 것이 네. 어떤 강제력이 있을 때 이제 힘을 발휘하고 예. 뭐 잘 안 알려진 어떤 당사자들이 숨기려는 사실을 캐내는데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근데 예. 감찰은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협조를 하고 이렇게 밝히고 서류를 네. 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네. 원활하게 어떤 사실을 밝힐 수 있지. 예. 꼭 숨기는 거는 사실은 감찰 절차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고 뭐 협조를 안 하면은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똑바로 얘기해라 막 이렇게까지 막 파고들기는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라 정도만은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다고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예. 물론 판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한 지도부가 이렇게 절차를 취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조 지검장이 저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네. 이렇게 부하 직원이 이렇게 뭐 들이받는다고 그럴까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약간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나온 얘기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 거기서 이제 말싸움 공방을 벌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로 이미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고 네. 게다가 이제 그 사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예. 나를 감찰하라 여기까지 그렇게 된 마당인데 예. 거기서 나는 감찰 결과 뭐 어떤 징계 대상은 없다고 해서 예. 어떤 뭐 지검장으로서의 지휘 통솔하고 부하 네. 검사들을 그럴 만한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라 이 얘기를 할 때부터 감찰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본인은 사표를 낼 계획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나를 감찰해라.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밑에 전 깔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항상 이제 검찰 그러면은 언제쯤 꼬리표가 빼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정치 검찰해서 이제 항상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5.17과 5.18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런 야당의 지적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그 정확하게 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 행사를 올바르게 해서 현재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새 검찰총장의 사명이지, 뭐, 5.18, 네. 5.18, 그런 거는, 뭐, 지엽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평이, 네. 현재 후보자가 상당히 강직하고, 예. 너무 강직하다 보니까 오히려 독선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네. 그냥 둥글둥글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네. 진짜 강직하고 네. 어떻게 보면 독선적일 정도로 그런 평을 듣는 네. 이런 사람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뭐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작년 작년 이맘때 한상대 총장이 물러난 이후로 네. 계속 검찰이 정말 엄청나게 이제 그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젠 더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청와대고 뭐 네. 어디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눈치 볼 거 없이 네. 법과 원칙으로 네. 그야말로 저 사람이 이제 예컨대 청와대든 뭐 여당 이쪽에서 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말이 나올 네. 정도로 강직하게 한다면은 네. 그 무너진 검찰의 신뢰가 네.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새 후보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 떨어질 데가 없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곳이 검찰이다. 이런 지적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끝으로 오늘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함께 야권의 특검을 제안했는데 특검에 예. 대해서는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지금 현재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뭐, 이제 아까 윤석열 지청 팀장이 당시에, 뭐, 이제 내부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기소도 하고, 체포도 하고 해서, 기소와 공소장 변경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우리 참 특검 하는데, 마치 네. 뭐 특검이, 만명 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 팀이 뭐 해서 상당 성과를 올렸고 오히려 성과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마찰이 일어났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당인데 네. 이제 새삼스럽게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거는 특검 제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나온 거라고 보고 하나의 그냥 정치 공세라고 보지 진짜로 네.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세종대 교수는 이재교 변호사였습니다. 네, 검찰 문제 앞서 판사 출신 변호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희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또 저희가 앞서 이재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김 변호사님 들으셨죠? 예. 이 변호사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부분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대다수 동의하기는 좀 어려우신 발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징계나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한마디로 그냥 해라고 한다면 항복선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항복하고 국정원에 대해서 항복했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들려요. 단순하게 어떻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찰청법 자체도 뭐 명문으로 규제가 돼 있지만 네. 검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을 대표한 공익의 대표자예요. 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범죄를 파헤치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검사는 징계를 하고 뭐 국정원 직원 석방해라, 압수물 돌려줘라, 공적병학 퍼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 상관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징계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징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 나를 감찰하다 이렇게 이제 국감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곧
나가겠다라고 이제 본인은 해석했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징계받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예. 김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아무튼 저는 그 국정원 수사팀하고 이렇게 비등 갈등들이 언론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원래 지도자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그만두겠다고 사의 표명하면서 후배들을 사랑하고 조직을 걱정을 했으면 왜 국정원 수사팀하고는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래서 참 구차한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는 뭐 나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직의 변에 대해서는 구차한 행동이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 중앙지검장 사표를 보면서 옛날 시조가 한 수 생각이 나던데요. 네. 까마귀 검다에서 백로야 웃지 마라.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고문 자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겉으로는 후배 검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왜 그런 행동들을 취했으며 원래 수사를 하면 더 열심히 해라 잘해라고 격려해줘도 부족할 마당에 사실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 국민 주권주의를 잠탈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전에도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사실들을 자기들이 참여정부 때 다 반성은 당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뭐 집어로 누구 못 준다고 하는 속담처럼 또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상관으로서 상사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예.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고 또 기대가 큰데 검찰의 내분을 수습할 만한 분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하여간 이번 사태를 보면 참 뭐 검사들이 항상 하는 소리지만 거악을 척결을 하고 뭐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검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권력이 검사들한테 자존심과 긍지까지도 쳐 부셔놓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권력자 의중을 어떻게 반영하는 그런 요식행위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다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여기 위기에선 검찰의 어떤 정책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현 권력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국정원 사건에서의 법무부 장관과 최 총장, 지금 물러나셨지만 어쨌든 최 총장과 그런 갈등도 그랬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윤석열 지청장의 어떤 폭로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경찰에서는 또 권은희 수사과장의 그런 증언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이 특검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만능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진실이 파헤쳐지고 그런 사례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그 국정원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갖고 있던 G 라인들이 거의 통째로 지금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수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공소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예. 저기 외국에서는 보면 오히려
공소유지가 검찰의 핵심적인 임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하려면 그리고 또 외압이라는 그 실체가 사실 그 감찰 결과는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불분명하고 그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특검이 잘해낼 수 있을지 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기까지까지 그 까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 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오늘 yes or no 질문은요. 장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선 적절한가요?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요 뉴스 드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